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커다란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449페이지 부록 정답 및 해설에 대한 단기 투자 자산을 봐주세요. 단기 투자 자산은 통합 계정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은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초과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유가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여기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개월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3개월부터 1년 이내까지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방금 설명하였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년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장기 금융 상품. 이는 지금 44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자산 항목 중에 또한 장기 투자자산이 있는데 여기 장기 금융 상품 보이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는 사실 금융 일반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한번 상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먼저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100만 원을 우리 은행에다가 저축을 할 거예요. 1년간 저축을 한다고 합시다. 1년간. 그럼 1년 동안 저축하면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어떠한 이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을 우리 목돈을 가지고 나중에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저금을 한 후에 이렇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적금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적금은 현재 우리가 돈이 없는데 한 10만 원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자, 매달 우리가 10만 원씩 저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1년간 이렇게 쓰겠습니다. 1년간 우리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간 우리 이렇게 10만 원씩 저금하면 나중에 얼마가 되죠? 맞습니다. 120만 원이 되겠죠. 1년은 12달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자를 주겠죠. 자, 얘는 현재는 목돈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돈에다가
더하기 이자 이렇게 해서 매달 일정 기간에 일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한다면 정기 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의 상환을 조건으로 차용증을 받고 금전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에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조건은 이제 돈을 갚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갚는 조건이다. 그 다음 차용증은 무엇일까요? 네, 차용증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입니다. 문서, 종이 따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돈을 갚는다는 조건에 대해서 쓰여있는 종이를 받고 금전을 빌려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단기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기가 있다면 장기도 또한 있지 않을까요? 이 장기 대여금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4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은 대여기간이 이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되어가는 거겠지요. 자, 1년 이후 넘어가면은 이제 장기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년 이후인 것을 이제 장기 대여금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많이 헷갈려하는 반대 계정 역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단기 대여금의 반대 계정은 무엇일까요? 이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교재는 지금 451쪽의 부채 중에 유동부채 중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차입하고 자금을 들여오고 그 상환기간이 돈을 갚는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면은 1년을 넘어가면 또 있겠죠. 그래서 비유동부채 중에서 이제 장기 차입금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차입하고 자금을 들여오고 들어올 입자라고 했어요. 얘가. 자, 상환기간이 돈을 갚는 기간이 1년 이후다. 1년 아까 이내였는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이제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기 대여금을 보면서 지금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까지 총 4가지를 방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계는 연결해서 암기하고 배우면 훨씬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내용이 많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계정 과목이고 분기 유형도 너무나도 다양한 계정 과목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정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유가증권은 어떻게 나눠지냐라고 이제 1학년 때 배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회계 과목이므로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일단 금전증권, 그리고 자본증권, 상품증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보통 사용하는 유가증권이라 하면 자본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금전증권은 우리가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표나 어음을 이제 금전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증권이 무엇이냐 하면 주식이나 사채와 같이 이제 자본 및 그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을 자본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증권은 이제 화물, 상환증 같은 상환증과 같은 것을 이제 상품을 대신해서 문서로 그 상품을 증명하는 것을 이제 상품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방금 회계에서는 자본증권을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의미한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자본증권, 주식이나 사채 같은 것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조금 단기매매 증권이 무엇인지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별세계전자가 있습니다. 별세계전자라는 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요번에 은하수폰 S20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호재가 있다,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주식을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주식을 한번 봤더니 얘가 한 주에 10,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자, 한 주당 이제 10,000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식을 10,000원에 구입하고 이제 며칠 뒤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폰이 뿅 하고 이제 개시가 되었죠. 자, 개시되자마자 이 주식의 금액이 얼마나 올랐냐 하고 봤더니 15,000원이라고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 뒤에 본 15,000원 그러면은 이때 시세 차이 이 매매 차익이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5,000원입니다. 자, 이 5,000원만큼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증권을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세 차익을 단기간, 대신에 단기간, 우리 며칠 뒤를 봤어요. 며칠 뒤에 이렇게 5,000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 이제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단기간만 보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자, 2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교재 4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0페이지에 아까 장기금융상품 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하나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만기보유증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 얘는 주식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채권은 가능하다라고 써주세요. 자, 주식은 우리 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채권만이 이제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사용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유가증권들이 각각의 단기, 매도, 만기 보유 증권이 분계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시, 처분시, 평가시로 각각 나누어서 분계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보자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이 지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역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나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은 4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교재 47페이지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음에 이렇게 괄호 2번 단기 금융상품이 나옵니다. 자,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다.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 만기가 1년 이내라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했어요.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어서 얘는 목돈, 그리고 적금은 나중에 목돈,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괄호 이제 기타 단기 금융 상품인데요. 이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타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CD가 있고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MMF, 환매채 RP, 기업보험 CP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지금 금융상품들이 나오는데 이는 자세히 이제 금융 일반이나 금융실무 과목에서 배우도록 하고 회계실무에서는 기타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가로 얘가 가장 중요하겠죠. 단기매매 증권,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얻도록 위한 이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수는 이제 사는 것, 매도는 이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유가증권, 아까 자본증권, 주식사채, 공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 3개 전자, 은하수폰 이제 S20를 설명을 했죠.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 평가,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표로 47쪽부터 4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과제 프린트 5번을 정리해보면서 한번 복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또 질문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과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